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0년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한 스릴러 소설이 있습니다. 제목은 The Guilty Secret, 해석하자면 유죄의 비밀인데요. 줄거리를 보니까 미모의 한 여성 작가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고 이후 경찰을 피해 도주하면서 이런저런 겪게 되는 일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엮어두었죠. 이 소설은 극중 주인공들의 심리와 이 행동을 아주 생동감 넘치게 잘 묘사했다는 호평을 받았고 발간과 동시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중국의 유명한 문학상 중 하나인 안후이상까지 수상하게 되면서 동시에 작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죠. 이 책의 저자는 리우 용비아오라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1985년부터 신문이나 잡지에 자신의 단편소설을 게재하면서 아마추어 작가로 활동을 해왔었죠. 그러다 2005년 필름이라는 로맨스 소설로 본격적인 작가 커리어를 쌓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0년 마침내 소설 유죄의 비밀을 대성공시키면서 중국에서 유명한 작가로 자리매김하는데요. 리우는 이 중국의 차세대 소설계를 이끌 사람이라는 찬사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게다가 이어진 인터뷰에서 이 자신이 유죄의 비밀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독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차기작에서는 주인공인 여성 작가가 자신의 살인 증거를 없애는 과정을 실감나게 풀어낼 예정이라고 그의 포부를 밝혔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2017년 8월, 성공 궤도를 달리고 있던 리우의 집에 낯선 불청객이 방문합니다. 현관 구멍을 통해서 방문자를 확인하고는 리우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죠. 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중국 공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리우 씨의 표정 또한 체념한 듯 바뀌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공안들이 들이닥쳤고 빠르게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그 당시 집에 아내가 있었는데 무슨 일이냐면서 저지했지만 리우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리우 용비아오. 그는 젊을 때부터 문학에 아주 큰 흥미를 가지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능을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잡지사나 출판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원고를 투고했는데 겨우 한 작품이 게재되면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가던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용직을 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겨우 시간이 남으면 가끔 소설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의 꼬임에 솔깃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 보안이 허술한 여관 하나가 있는데 그 여관에 침입을 해서 금품을 훔치자는 범죄 모의였습니다. 평범한 일용직이었지만 그래도 소설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리우는 망설이긴 했지만 만약 그 돈으로 자신의 생활이 좀 더 넉넉해지면 자신이 글 쓰는 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그러면 내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앞섰고 결국 범죄에 가담하기로 결정하죠. 사건이 일어났던 1995년 11월 이들은 미리 사전조사를 마친 중국 안후이성 난링현에 있는 한 여관에 들어섰습니다. 워낙 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다행히 데스크엔 아무도 없었죠. 리우와 그 동료 일당은 우선 안심을 하고 살며시 리셉션 뒤편에 있는 직원용 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돈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안에 들어선 순간 누군가와 마주치고 말았죠. 그날 야간 근무 당무를 쓰고 있었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안에서 잠깐 쉬고 있던 거예요. 놀란 직원이 대뜸 당신들 뭐예요? 하면서 왜 들어왔냐면서 큰소리로 따졌죠. 이때 리우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남자 입을 막았죠. 근데 성인 남성이었기 때문에 거칠게 정황을 하면서 상황이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결국 리우는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높이 올려서 그의 머리를 내려 찍었죠. 근데 직원이 쉽게 제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리우가 몇 번이나 머리를 가격한 후 드디어 남성의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동을 고스란히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또 다른 방에서 잠들어 있던 여관 주인 부부. 그들은 폭력이 막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소리를 듣고 로비로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공안에 신고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자신들의 방으로 도망치죠. 이걸 알게 된 리우는 동료한테 저 부부 잡아! 하면서 그들을 죽여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같이 있던 동료가 망치를 들고 나가서 주인 부부마저 무자비하게 살인합니다. 이 모든 일은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냥 돈 몇 푼 훔치려고 여관에 들어왔던 것 뿐인데 현장은 피바다가 되어 있었고 일당이 굉장히 당황했겠죠. 우선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관을 나서려던 바로 그 순간 바스락 하고 인기척을 느꼈는데요. 리우가 동료를 잡았죠. 두 사람은 소리가 난 쪽으로 조심스럽게 가보는데 아까 죽은 여관 그 주인 부부의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잔뜩 겁에 질려있는 부부의 어린 아들이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든 채 일당과 눈이 마주치게 되죠. 그들은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어야 한다면서 이 어린아이마저 무참히 살해합니다. 이후 드디어 현장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여관에서 4명의 사망자를 남긴 이 희대의 살인사건은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서 근처 용의자조차 지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리우는 가까스로 수사망을 피했고 이곳 저곳을 숨어 지내면서 수년 동안 일용직을 전전했습니다. 이 살인사건은 그렇게 미제로 남아서 시간은 흘러가 버렸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건이 잊혀질 무렵 리우는 아내를 만나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리소설을 읽고 범죄 영화들을 보면서 나 또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대작을 집필하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리고 리우는 사실 남들이 절대 만들어내지 못하는 엄청난 소재가 있었는데 바로 그의 경험입니다. 이 실화를 소설로 옮기겠다고 마음먹은 이후에 그는 소름 끼치게도 그날 여관에서 자신이 4명의 사람들을 살해했던 상황을 수백 번씩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날에 대한 죄책감은 잠시 제쳐두었고 그때 첫 직원을 마주했을 때의 그 숨막히는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를 죽여야 했던 급박한 이유 그 감정 그대로 글을 써내려갔죠. 살해 직후에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왠지 모를 그 쾌락까지 진짜 살인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설에 그대로 담겼겠죠. 거기에 더해서 지난 수년간 요리조리 공안을 피해 다니던 날들까지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다 포함을 해보니까 살인마 영웅이 탄생하는 실화소설이 만들어졌고 그게 바로 유죄의 비밀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이 밝혀지고 우리가 막 찬양했던 소설이 실제 사건이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중국에서의 파장은 어마어마했죠. 그동안 막 이 사람이 중국 소설계의 한 획을 그을 만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문학계를 넘어서 중국 전역에 퍼지게 됐고 리우가 그간 출간해온 책은 전부 파기 조치됩니다. 그런데 리우가 자택에서 체포당했을 그 당시에 아내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살인을 저지른 후에 자신은 엄청난 죄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사실 내내 체포되기를 기다려왔다, 간절히 원해왔다라는 내용이었죠. 뭔가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는 것 같은 뉘앙스였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자백이나 자수로 리우가 체포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수년간 발전된 DNA 감식 기술 덕분이었죠. 22년 전 이 살인사건이 벌어진 여관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건물 주변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 하나가 발견됐던 겁니다. 1995년 당시의 기술로는
거기에 있는 침으로 범인을 특정짓기란 역부족이었겠죠. 하지만 2010년에 들어서면서 기술이 정교해졌고 사건 발생 22년 만에 담배꽁초에 녹아있던 침의 DNA를 복원해서 리우 용바요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2018년 7월 30일 중국 저장성에 있는 한 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리우가 말하길 저는 이 날을 20년 넘게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제가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서 홀가분하다라고 말했는데요. 그가 진심으로 뉘우친 건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그런 척을 하는 건진 리우 본인만이 알겠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으로 저지른 범죄가 4명의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면 정말 그는 그게 첫 번째 범죄였을까요? 인민재판에서 중국 공안은 리우와 공범이었던 그 동료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고 그리고 읽는 것조차 금지당하는 책 유죄의 비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